3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금부터는 2단원 세계의 기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의 구성은 1.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각 기후와 지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1번에 열대 기후 환경이 먼저 나와 있지만 이거를 학습하기 전에 오늘은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세계의 기후 중에서 기온하고 강수, 바람을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세계 기후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기후를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기후가 뭐냐? 자, 바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말이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기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상은 바람, 구름, 눈, 비 이런 모든 현상을 기상이라고 하고 보통 하루나 짧은 기간에 어떤 기상의 그런 바람, 구름, 눈, 비의 변화를 기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기상인 거죠. 날씨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2022년에 수능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날의 기상이나 즉 날씨를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누구도 바로 2022년에 여러분들이 그날 어떤 날씨인지 아무도 모를 텐데요. 근데 그때의 기후는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기온은 낮을 거고요. 그다음에 습도는 낮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어떤 종합적인 대기의 상태가 그때 수능을 볼 때쯤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기온이 늘 낮고 건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대략적인 어떤 기온을 보일 것이다. 어떤 습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와 기상은 어떤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기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의식주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기후는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대기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르는 친구를 만났을 때 너의 지역, 네가 사는 곳의 기후는 어때? 라고 얘기를 물어보거나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막막한가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바로 기온, 강수, 바람입니다. 물론 더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그 지역의 기후를 모두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즉 우리 기온은 사계절이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워. 그리고 봄, 가을은 중간 정도야. 강수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비가 적게 와.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지금 얘기한 기온, 강수, 바람이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돼요. 이걸 우리가 기후 요소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기온, 강수, 바람 같은 기후 요소는 어떤 원인으로 그런 현상을 보일까요? 즉, 우리나라 겨울철에 기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그 기온을 결정하는 요인, 강수를 결정하는 요인, 바람을 결정하는 요인을 우리가 기후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기후 요인이 이제 위도나 해발고도나 지형, 해류, 격해도는 바다와 떨어진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요인에 의해서 기후 요소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 기후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기후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관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온을 살펴볼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기온을 보고 다음에 바람이랑 강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후 인자는 5가지 정도가 기후 요인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위도예요. 위도.
자, 두 번째는 수륙 분포. 세 번째는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류. 다섯 번째는 해발 고도. 이 중에서 기온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위도예요. 위도가 가장 1차원적으로 어떤 기본 기온을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이 네 가지가 약간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 노래도 작곡자가 있고 편곡자가 있잖아요. 위도가 작곡을 하고 나머지 네 가지가 편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위도부터 어떻게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 첫 번째 기온 같이 볼게요. 10번은 위도겠죠. 위도에 따른 일사량 햇빛이 비치는 양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기온이 낮아진다.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지구가 구의 형태가 있으면 지구의 제일 중앙점이 있을 거예요. 지구의 제일 중간점. 뭐 오렌지라고 하면은 아니면 망고라고 하면은 망고 너무 길다라네요. 뭐 복숭아라고 하면은 복숭아 씨앗이 있잖아요. 그렇게 중앙에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 그 점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앙점과 적도가 이루는 선이 있죠. 그러면 특정한 A 지점이 있다면 이 지점과 이 적도가 이루는 이 선이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이 각도가 뭐 60도다.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위도 60도. 그런데 북쪽에 있으면 이거를 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60도에 있지만 적도 남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똑같이 60도여도 이 B 지점은 남이 60도. 그래서 북이 60도인 지점들을 모두 연결한 선이 우리가 뭐 북이 60도 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이 60도인 이 B 지점과 같은 선을 연결해주면은 남이 60도가 되고요. 실제로 이 선들을 그어보면 이 상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도는 몇 도일까요? 적도는 중심에서 이 적도 선과 이루는 각도가 0도잖아요. 그쵸? 여긴 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북극은 어때요? 북극 여기 위까지 연결됐다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중간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루는 이 각도가 이제 90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북극은. 그래서 북극은 여기는 북이 90도가 되고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남이 90도가 되죠. 그러면 적도는 0도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저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60도, 30도 이런 지점들은 중간이니까 중위도. 그리고 90이 가장 큰 숫자니까 고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냥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아직 헷갈리진 않겠죠. 근데 뭐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적도 부근이 저위도, 중간이 중위도, 그다음에 극지방이 고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극도 고위도인 거죠. 북극도 고위도인 지점인 거고요. 자, 그러면 왜 기온이 이렇게 달라지냐? 자, 보면 태양의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는 면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적도 부근은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받고요.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받고 반면에 고위도는 동일한 양이 들어오지만 넓은 면적에 퍼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친척분이 놀러 오셔가지고 용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5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집에 자녀가 한 명이에요. 5만 원 다 주죠?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형제가 5명이에요. 근데 1인당 안 주시고 우리 식구들한테 주셔가지고 어때요? 10,000원씩 받는 거죠? 10,000원씩, 그쵸? 자, 여기가 어디예요? 적도고요. 여기가 고위도예요. 똑같은 양이 주어졌을 때 집중적으로 받으면 훨씬 더 태양빛이 집중되는 거고요. 반면에 넓은 면적에 퍼져 있으면
각각의 면적, 동일한 면적이 받는 양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이 분산되어서 기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면적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위도 가장 뜨거운 부분을 열대지역, 그리고 그 위 따뜻한 것을 온대, 시원한 것은 냉대, 한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대상이란 건 띠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띠 모양으로 열대.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가 뭐 온대. 다음에 냉대. 그리고 뭐 한대. 이런 식의 띠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위도다 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러분 이 밑에 문제의 답을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기호는 사실은 기후는 여러 번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가면 다시 또 이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왜 정답을 모르지? 연연하지 말고 나중에 또 이해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정답을 넣어 볼게요. 각 경도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을 이은 선. 경도라는 건 세로선이죠. 이 세로선을 그었는데 각 지점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을 찍었더니 이 지점이래요. 또 이 경도에서 낮은 지점을 찾았더니 또 여기래요. 여기를 이어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 이름은 열적도, 그쵸? 실제 가장 더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열적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적도하고 열적도가 일치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르잖아요. 살짝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북반구가 더 따뜻해서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반구는 육지의 비율이 높아요. 반대로 해양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해양과 육지의 어떤 그 기온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태양빛을 받았을 때 육지가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반구가 더 덥거든요. 그래서 열적도가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등온선이라는 거는 같은, 등이 같다라는 거고요. 온이 온도거든요. 이제 각 지점에 같은 온도를 보이는 것을 선으로 이었는데 이게 일자가 아니고 살짝 이게 모양이 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모양이 다르죠. 일직선이 아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륙 분포. 자, 이거는 육지와 해양의 어떤 분포. 혹은 지형, 산맥이나 이런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해류 이런 것도 있어요. 따뜻한 물이 옆을 지나가느냐, 차가운 물이 옆을 지나가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의 차이 때문에 등온선이 위도와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계 기후는 어떨까? 자, 얘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요. 이 모양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도에 들어오는 태양빛과 북극에 들어오는 태양빛이 항상 사계절 내내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는 내내 더워요. 1년 내내 더워요. 1년 내내 추워요. 자, 중위도는 어때요? 1년 내내 춥거나 덥지 않고 그냥 봄이나 가을처럼 따뜻한 날씨만 사계절 내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계절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23.5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일을 볼게요. 먼저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면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어요. 이걸 자전이라고 하고요. 태양을 가운데 놓고 한 바퀴 돌죠. 공전이라 그래요.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밑에 있는 큰 지구를 보면 태양 에너지를 받는 면이 있고 받지 않는 면이 있죠. 태양 에너지를 받는 면이 낮이 되고요. 받지 않는 면이 밤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지금 자전에 의해서 동일한 시간에 보면 그러니까 다전 말고 공전에 의해서 동일한 시간에 놓고 보면은 요게 아마 지금 7월일 거고요. 여기가 1월일 거예요. 그랬을 때 동일한 지점을 놓고 볼게요. 무슨 적도를 볼까요? 적도 A 지점. 적도는 근데 사실은 조금 비교하기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중위도 지역을 놓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중위도 한 중간 정도? 이 정도를 볼까요? 이 정도를 볼까요? 여기를 A 지점. 그러면 이 동일한 부분이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A 지점. 자, 그러면 A 지점이 지금 요 7월에 하지 부근의 이 상태에 왔을 때, 이 위치에 왔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태양 에너지와 A 지점이 이루는 각도가 어때요? 좀 큰 편이죠. 열을 좀 집중해서 그래도 받는 편이에요. 적도만큼은 아니어도. 여기에서 가장 에너지를 지금 받는 부분은, 많이 받는 부분은 어디냐면 적도가 아니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한 23.5도 정도 될 거예요. 북이. 이 정도 될 거고요. 반면에 1월은 A 지점이 어때요? 열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죠. 엄청 분산돼가지고 받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열을 집중해서 받으니까 따뜻한 여름이 될 거고요. 여기는 거의 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즉,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고 있어서 각 7월과 1월에 태양을 받는 이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태양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따뜻했다가 추웠다가가 번갈아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중간은 여기가 뭐 가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간은 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한 요 정도 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북극과 남극을 좀 비교해 볼게요. 좀 지워보고. 자, 아까 전에 여기 지금 햇볕을 받는 부분이 낮이고 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1월의 북극은 360도를 아무리 회전해도 햇볕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밤만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극은 1월에 밤만 지속되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남극은 360도를 돌아도 내내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낮이 지속되는 하얀 밤, 백야가 발생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7월에도 북극이 이번에는 반대로 햇볕에 계속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백야, 그 다음에 극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때는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 겨울이거든요. 여기는 북반구가 겨울이고 남반구가 여름이에요. 상대적으로 열을 훨씬 넓은 면적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름의 백야, 그렇죠? 겨울의 극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이 기억하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후 요인은 바로 수륙 분포입니다. 물수, 해양이고요.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의 분포에 따라서 다르게 기온이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먼저 비열. 비열이란 어떤 물체를 1g짜리 물체를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우리가 비열이라 그래요. 그럼 비열이 큰 경우도 있고요.
비열이 작은 경우도 있는데요. 비열이 큰 물체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물, 이 비열이 크고요. 그다음에 흙, 모래가 비열이 작아요. 그러니까 흙은 온도 변화를 시키는데 열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열을 가해도 막 뜨거워지고요. 열이 없어지면 금방 차갑게 식어요. 물은 비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동일한 열을 가해도 많이 온도 상승을 못해요. 더 많은 열이 필요해야 물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신에 열이 사라져도 그렇게 빨리 식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냄비로도 비교하는데요. 뚝배기랑 양은 냄비. 그래서 물은 뚝배기고요. 물은 양은 냄비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도 육지하고 해양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육지와 해양, 여름이에요. 뭐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육지가 엄청 뜨거워지고요. 해양이 조금 뜨거워져요. 얘는 모래고 얘는 물이니까요. 그쵸? 반면에 겨울이에요. 육지는 금방 식죠. 모래, 비열이 작기 때문에. 반면에 해양은 별로 안 식어요. 그쵸? 우리가 육지와 해양이 이러한 비열 차이로 인해서 이 온도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연교차라는 게 있어요. 연교차는 뭐냐면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뺀 거예요. 이게 연교차예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말 안 하고요. 가장 더운 달은 최난월, 가장 추운 달은 최한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뺀 게 연교차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대륙의 내부하고 해안 중에 연교차는 어디가 더 클까요? 어디가 온도 변화 더 심할까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온도 변화 심한 곳은 육지가 비열이 낮았으니까 대륙 내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위도하고 고위도를 비교해보면요. 저위도가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작아요. 왜냐면 저위도는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계절적인 변화가 없어서 저위도가 연교차가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기온의 연교차는 어디가 더 크다? 대륙 내부가 크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저위도보다 고위도가 크다. 그래서 대륙 내부로 갈수록 커지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은 주로 바다의 특성이에요. 연교차가 작아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고요. 내륙 지역은 연교차가 작은 대륙성 기후예요. 내륙은 땅의 특성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위도대에 있는 런던하고 이르쿠츠크를 비교해보면 해안에 있는 런던은 16,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는 4도, 16 빼기 4 하면 12도가 연교차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18도에서 빼기 20도. 그러니까 즉 여기 더하면 38도가 연교차가 되는 거죠. 이르쿠츠크 내륙 지역이 연교차가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상한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 그림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게 모식도예요. 모식도라는 건 간단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그랬을 때 1월하고 7월에 등온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준 건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공부하면 좋은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쉬워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친절하게 이게 안 알려줘요. 계절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어떤 지도를 주고서 그 몇 월인지를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힌트가 바로 등온선이 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보면은 육지고 바다일 때 여름인 곳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대륙 안쪽에 있는 등온석은 그 당시 여름인
쪽을 향해서 가요. 즉 보면 7월은 북반구가 여름이죠. 그러면 대륙 내에 있는 등문선이 북반구 쪽으로 휘어집니다. 다요. 그런데 1월에는 북반구 겨울이고 남반구 여기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여름인 쪽을 향해서 가죠. 여름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여름인 쪽을 향해서. 실제 지도로 볼게요. 자, 1월. 어디가 여름이에요? 남반구가 여름이죠? 그럼 대륙 내부를 볼게요. 이렇게 여름인 쪽을 향해 가요. 여름인 쪽을 향해서 휘어져요. 여기도 어때요? 여름인 쪽 남반구를 향해서 휘어지죠? 몇 월인지 안 알려줘도 여러분 남반구 여름인 1월이구나 떠올리면 되고요. 여기도 7월 어디예요? 북반구 여름이죠. 그러면 대륙 내부의 등원선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죠. 북반구를 향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모든 대륙이 이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래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여기 모식도를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빈칸도 그럼 채워볼 수 있어요. 7월 북반구는 어디로? 북으로. 다음에 1월은 남으로. 그쵸? 왜 그런지를 볼게요. 여기서 이제 파란 점들을 좀 비교하면 되는데요. 먼저 선을 그어볼까요? 일직선으로. 자, 7월에 A와 B는 같은 위도예요. 그럼 같은 기온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A는 해양이고요. 얘는 대륙 내부에 있죠. 그러면은 해양과 대륙 중에 어디가 더 뜨거워요? 대륙이 더 뜨겁죠. 실제로. 그쵸? 그러면 적도가 가장 덥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건 우리가 위도에 관련해서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여름이든 겨울이든. 따라서 지금 A는 몇 도? 20도인데 B는 적도와 20도 사이예요. 한 25도, 30도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를 비교하면 B가 기온이 높아요. 여기가 해양이고 내륙일 때. 이게 7월이죠. 그쵸? 그리고 1월은 또 이렇게 그어볼게요. D하고 E가 같은 위도라서 온도가 같아야 하는데 어디가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이 지점은 10도와 20도 중간이죠. 약 15도 정도. 그런데 D는 어때요? 20도죠. 그래서 D는 E에 비해서 기온이 높다. 해양, 내륙. 그래서 앞에서 본 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등원선도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원선의 모양이 계절에 따라 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이게 해양과 내륙의 비열차로 인한 이렇게 온도 차이로 인해서 등원선이 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후 요인은 선생님이 지리적 위치라고 했는데요. 이 지리적 위치라는 게 뭐냐면 대륙의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곳은 다른 위도보다는 중위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딱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대륙의 동쪽은 대륙성 기후예요. 연교차가 크고 그 다음에 서쪽은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바람에서 배우겠지만 중위도에서는 일상적으로 편서풍이란 바람이 많이 불어요. 편서풍이란 바람은 뭐냐면 치우치다. 우리가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예뻐하면 특정 학생을 예뻐하면 편애한다라고 하잖아요. 편파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치우칠 편자예요. 서쪽 방향을 얘기해요. 서쪽에서 치우쳐 부는 바람. 계속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쪽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세요. 대륙의 서와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어디냐면 해양이죠. 반대로 여기 동쪽은 어디예요? 대륙이죠. 그러니까 서쪽은 해양성. 그 다음에 동쪽은 대륙성.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면 되겠죠. 대륙이니까
이제 연교차가 커지는 거고요. 해양이니까 연교차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또 이 중위도 부근은 대륙의 동쪽은 여기가 이제 편서풍이 약화되어 많은 육지를 건너오면서 그래서 주로 봄하고 가을을 제외한 겨울하고 여름은요. 이 육지하고 해양의 기압 배치에 따라서 계절별로 다른 바람이 불거든요. 겨울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다르게 불어와서 이런 걸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봄, 가을을 제외한 이제 여름과 겨울에는 계절풍 영향을 받아서 더 이렇게 연교차가 커지게 되는 원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서풍이 육지를 건너오면서 약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과 여름에는 이런 기압 배치에 따른 계절풍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선생님이 이르쿠츠크까지 잘랐었는데 사실은 여기 하바로브스크가 더 있었어요. 런던과 하바로브스크는 동일한 위도대이지만 연교차 여기는 무려 43도죠. 여기는 아까 12도였죠. 그렇죠?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